이 충동성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 질병이나 병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아예 없지 않아요. 왜? 안녕하세요. 플리마인드 사이아TV의 정교수와 이쌤입니다. 네, 오늘은 어떤 이야기가 재미있을까요? 오늘은 부부의 세계에서 고혜림, 손재혁 부부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근데 고혜림이 네. 지선우를 네. 그러니까 극 중에 나타나는 모습은 약간 배신을 하니까 전 처음에 되게 뭐지 쟤는? 어머 언니 막 이러면서 막 엄청 언니 같은 사람 없다면서 막 이렇게 얘기하면서 뒤통수 맞아요. 날려놓고는 갑자기 또 여다경한테는 야 네가 노리기 장난감이라서 내가 널 봐준 거지 이렇게 얘기하고 근데 이제 캐릭터 분석에 보면 이 고혜림이라는 캐릭터가 지선우의 행복을 지켜주고 싶었다라고 나와요. 고혜림은 손재혁이 자기 남편이 너무 바람을 많이 피니까 이 바람에 자기는 이제 무뎌져 있는데 이 지선우를 보면서 이태호의 바람 한 번을 그냥 내가 아무 말 하지 않고 모른 척 해주면 지선우는 모른 채 이제 이 행복을 유지할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한 것 같아요. 왜 그러죠? 전 약간 이해가 안 돼서. 그러니까 그 고혜림이라는 사람은 다른 사람은 잘 모르겠고 이쪽이 굉장히 예쁘고 완벽하고 그럴싸해 보인다면 이걸 망치지 않고 그냥 그대로 두고 싶은 거죠. 마치 유리구슬이나 화초를 이렇게 뭐죠? 이렇게 비닐하우스 안에 그대로 넣어놔서 이 빨간 꽃을 계속 쫙 피우게 만들고 자연스럽게 이게 사라지게 만드는 그 과정을 이렇게 멀리서 지켜보고 싶은 거죠. 이기적인 거 아니에요? 그럴 수도 있는데요. 그녀가 왜 그럴 수밖에 없었냐라고 하면 제가 생각할 때에는 그녀의 이제 뒤에 본인의 원가족에게 그런 문제들이 아마 들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완벽한 모습을 유지할 수 있는 거를 원가족 안에서 체득화하게 됐고 그걸 난 구현해보고 싶은데 실제로 구현하려고 하니까 남편이 말을 죽어라고 안 듣는 거죠. 그러면 적어도 다른 사람이 하는 걸 보고서 대리만족하는 것만으로도 이게 마치 저게 내가 거기에 들어가 있는 주인공인 것처럼 생각하게끔 사로잡게 되는 거예요. 이것도 동일시네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인간이라는 존재 자체가 본인이 혼자서 뭔가 막 읽어가야지 실질적으로 굉장히 건강한 건데 그런 것들을 제대로 못하게 되면 나도 모르게 쓱 어디에 이렇게 이렇게 올라타게 되고 그러면 이제 거기 안에서 마치 내가 그거인 것처럼 그거인 것 마냥 행동하고 그렇게끔 나를 속이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고혜림 입장에서는 어떤 때에는 아마 지선우처럼 행동하는 그런 부분들이 되게 많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냥 바람을 인정해주고 지선우를 속이고 싶다라는 것보다는 정말 깨트리고 싶지 않다? 그게 훨씬 컸던 거예요. 그러니까 맨날 지켜보잖아요. 그래, 맞아요. 네, 저 집에 혹시나 무슨 일이 일어났나 알 수 없는 어떤 사람이 침입해가지고 무슨 일이 생기지는 않았나. 근데 잘못 보면 쟤 뭐야 왜 자꾸 남의 집을 지켜봐. 약간 그 뭐라 그러죠? 관음증? 다소간? 네. 뭐 그럴 수 있는데 실질적으로 고혜림은 그것보다는 보호해주고 싶은데 문지기의 역할을 자기가 대신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경찰 신고. 그쵸. 그렇기 때문에 전 되게 짠했어요. 어쨌든지 간에 이걸 다 깨져서 허물어져 버린 내 가정도 이렇게 문지기처럼 지키고 싶었고 또 저기도 위태위태한데 저것도 어떻게 내가 좀 하면 될 것 같다고 착각하면서 지키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좀 그 부분은 저는 되게 짠했어요. 이렇게 생각하면 쉬울 것 같아요. 내가 어떤 나의 분명한 역할과 역할 행동이 있다면 내가 그런 잘못된 다른 사람을 지켜보고 뭘 어떻게 한다는 그런 잘못된 망상에 사로잡히지도 않을 것이고 그리고 이건 병이니까 내가 봐주면 돼 라는 또 잘못된 망상에 사로잡히지 않아요. 근데 내 존재 자체가 아무것도 없는 빈 껍데기밖에 없기 때문에 이것들이 이렇게 들러리를 서줘야 그나마 나라는 존재가 위치 여기 있구나 네 자리는 여기야 하는 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존재를 각인시켜주고 인정하게 만드는
기둥 같은 그런 들러리인 거예요. 그러니까 들러리가 없으면 내가 없으니까 당연히 들러리는 세팅되어져 있어야 되죠. 그래서 제가 그 친구 되게 짠하다라는 표현을 썼던 거예요. 실제로 그런 분들이 상담을 오셔서 하시는 표현들 중에 보면 내가 언제 이 집에서 나가서 사라져도 사람들은 이상하게 생각하지도 않고 아무도 내가 사라졌는지 모를 거다라는 표현을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내 존재가 존재함을 존재가 증명하지 못한다는 게 슬픈 거죠. 바람 많이 피시는 손재혁 씨. 캐릭터가 네. 고요하고 조신한 아내를 사랑하나 아하. 지루한 걸 못 참고 짜릿하고 쾌락을 추구하는 스타일이라고. 지난번에 말했던 박인규가 충동 조절이라면 이 사람도 충동 조절인 거죠. 맞아요. 예. 약간 다른 충동이죠. 그거 맞아요. 네. 예. 성적 충동을 본인이 제어를 못하죠. 그러니까 성적 충돌이라고 해가지고 마치 어떤 부적절한 이 약물 같은 걸로 뭐 이런 느낌이 아니고요. 내가 사랑에 빠지게 되고 누군가로부터 유혹을 하게 되는 순간이 왔을 때 그 유혹을 제어하는 기술이 본인에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유혹에 너무 쉽게 넘어가는 거죠. 꼬임에 넘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도박도 마찬가지잖아요. 내가 일확천금을 볼 수 있을 것 같은 이 꼬임에 너무 쉽게 넘어가서 그걸 위해서 말도 안 되는 투자를 하는 거잖아요. 똑같죠. 사실 솔직한 얘기로 어떤 젊고 예쁜 여자가 돈을 엄청나게 많이 쓴다면 또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잘 모르겠는데 그 핸드백 한 개 사준다고 해가지고 엄청나게 많이 사랑해 주진 않지 않을까요? 이런 거예요. 극 중에 굉장히 많은 남성들은 그 정도의 어떤 재력과 그 정도의 어떤 뭐 여성 편력을 가지고 있는 남성들 중에는 자기한테 매력이 되게 많다라고 생각하는 경향성이 매우 매우 높아요. 근데 이건 진짜예요. 기도 안 차서 말이야. 이건 많은 이렇게 연세가 좀 있으신 분들 남성분들 중에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내 친구들을 다 둘러봤을 때 걔네들도 나만큼의 돈이 있고 나만큼의 재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특정 A가 다른 애들 말고 나를 선택해서 나를 꼬드겼다는 거예요. 나를 유혹했다는 거예요. 그건 내 친구들 전부 주변에 있는 그 누구가 아닌 내가 가장 원픽이 될 수 있을 만한 조건을 갖췄다는 거죠. 그 원픽이 될 만한 어떤 조건이라는 것 자체가 나는 그만큼 여전히 젊은 여성이 봤을 때 느낄 만큼 여전히 나는 이 정력적으로 이렇게 뭔가 좀 파워풀하고 그리고 난 여전히 이렇게 매력적인 부분이 있고 나의 모든 것들은 누군가를 사로잡기에 충분하다. 그런 어디서 왔는지 알 수 없는 자존감, 높은 자존감에 의해서 아니 자존감, 자신감. 오케이 자신감. 죄송합니다. 자신감에 의해서 이 액션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 장면에 그 여성의 미소도 아니고 썩소도 아니고 알 수 없는 그 애매한 표정 자체가 내가 너랑 그냥 한번 놀아준 거야. 네가 그거 알아? 뭐 이런 어떤 거였어요. 그리고 또 끊임없이 집에서 전화가 벨이 계속 울리잖아요. 그걸 이렇게 듣고 있으면서 아유 저런 바보 등신 천치 뭐 이런 느낌도 되게 컸거든요. 그래서 저한테는 그렇게 느껴졌어요. 그러니까 저는 손재혁에 대해서 얘기를 꺼낸 이유가 박인규도 그렇고 손재혁도 그렇고 어쨌든 충동 조절이긴 한데 일반인 분들은 잘 모르시니까 그쵸. 충동 조절의 어떤 그 장르가 되게 다양하다는 걸 좀 짚어주셨으면 좋겠고 오케이. 그리고 일반인 분들은 나는 장애까지는 아니야 라고 보통 많이들 생각하시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얘기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충동이라고 하는 거는 만약에 이걸 신경계라고만 생각을 해보면 부교감 신경계랑 교감 신경계 중에 교감 신경계가 너무너무 활성화되어져 가지고 부교감 신경계가 다운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교감 신경계가 활성화된다는 것 자체는 되게 민감도가 높은 거라서 작은 어떤 이 외부의 자극에도 쉽게 나의 주의가 산만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작은 어떤 것만 이렇게
꼬드김을 해도 거기로 이렇게 내 주의가 모두 다 쏠려버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린애들 같은 경우에 우리는 그런 것들을 ADHD 뭐 이렇게 부르면서 이 주의력 행동, 뭐 이렇게 부르잖아요. 그쵸? 근데 이 주의력이라고 하는 것에 문제가 되기도 하고 또 행동을 너무 산만하게 하는 것 두 가지로 나눠진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어려서 그런 어떤 씨앗이 커서도 안 그러냐 하면 사실 성인 ADHD도 정말 많거든요. 그런 게 내가 스스로 이걸 제어하는 시스템을 제대로 잘 가동하지 못하면, 내 교감신경계가 다운하는 걸 제대로 잘 가동하지 못하면 나는 너무 빨리 주의가 산만해지고 어떤 것에 내가 집중해서 일을 유지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렵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떤 것을 성공해내는, 완수하는 작업을 잘 못하게 되는 그런 분들이 생각보다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나에게 혹시나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 부분들 중에서 내가 꼬임에 쉽게 넘어가서 뭐 도박이나 또는 약물이나 뭐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고, 또는 사람, 그러니까 그 사람에 대해서도 이제 뭐 친구가 너무 좋아서 뭐 이것도 사실 충동 조절의 한 부분이기도 하거든요. 또는 이 뭔가 굉장히 매력적인 어떤 이성, 이런 부분들도 다 포함이 되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충동 조절이고요. 그 다음에 또 화를 참지 못해서, 그래서 그 화가 내게 이렇게 부글부글 끓어오른다? 이러면 그 충동이 떨어지지 않으면 나도 모르는 어떤 액팅아웃을 막 하는 거예요. 두들겨 부시거나 깬거나 아니면 내가 폭력을 행사하거나, 그러니까 정당화될 수 없는 거죠. 이런 것도 있잖아요. 여자애들 자꾸 있는데 또 사고. 아 맞아요. 지름신 내렸다고 하면서. 특히 여자들 월경하는 때 맞아요. 그런 경우들이 네. 많더라고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생리 기간 동안 내가 충동성을 떨어뜨리지 못해서 뭔가 물건을 막 이렇게 하는 것도 사실은 있죠. 그러니까 이 충동성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 질병이나 병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아예 없지 않아요. 왜? 내가 이 나의 교감신경계를 이렇게 조금 더 이렇게 민감하게 만들어주면 이게 내가 부교감 신경계로 인해 가지고 조금 더 느긋하게 되어지고 하는 어떤 순환 조절을 잘 하게끔 약물이 해주게 된다면 얼마든지 이게 또 다운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질병이라고 약물 처방이 되니까 그렇게 말을 할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이것도 연습을 통해서 수정해 나가야지 되는 부분이거든요. 평생 약을 그쵸. 예, ADHD 아이들한테 행동 수정이라고 하는 걸 하는 이유는 학습이라고 하는 기제를 가동시키고, 그 학습이라고 하는 기제 안에서 내 행동을 더 좋은 대안 행동과 더 좋은 행동들을 찾아서 그걸 연습하는 거예요. 뭐 또 이렇게 학습이라고 하니까 막 공부하는 걸로 착각하시진 않겠죠? 새로운 행동을 학습하는 거죠. 여튼 그렇게 좀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럴 때도 역시 상담이 필요하겠네요. 네. 프리마인드 바쁘겠는데요? 약물이 필요하시면 약물도 복용하시고 그쵸. 상담도 같이 네, 하셔야 돼요. 병행해야지 훨씬 더 좋은 성과를 낼 수 있습니다. 네. 자, 오늘은 그 두 커플의 이야기를 나눠봤어요. 네. 여러분들은 어떤 문제들을 가지고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부부의 세계를 들여다보면서 저는 사람을 들여다보는 것 같아서 참 재미있거든요. 여러분들도 한번 두리번 사람들을 한번 살펴보세요. 자, 이 채널이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